옌병, 또 이 집이야? 이 집 밀어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우리가 밀고 싶다고 밀어지냐? 안 되면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것만 3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이 집 들어오겠다는 사람 정신 감정해야 됩니다. 형사는 경찰차 앞에 비스듬히 기대서 피우던 담배를 거칠게 집어 던졌다. 가자. 계십니까? 집안에서 느껴지던 인기척은 낯선 두 남자의 두드림에 조용해졌다. 여의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김신영 씨 안에 계십니까? 안에서는 여성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곧 여자가 두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경찰서요? 여자는 어딘가 좋지 않은 듯 안색은 거무죽죽했고 몸은 비쩍 말라 있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은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터진 한쪽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여의 경찰서 이원호 형사입니다. 김신영 씨 댁에 계십니까? 여자는 형사라는 말에 당황하는 듯 하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남편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서류상 그가 근무한다고 알려진 병원은 이곳으로부터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하루 왕복 6시간의 거리를 무리한 이사를 하면서까지 다니는 가장이라. 형사는 그 성실한 거짓말에 치를 떨었다. 별일 아닙니다. 남편분께 참고인 조사를 부탁드리러 왔는데 연락이 닿지 않네요. 요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으니까. 귀가하시면 여의 경찰서 출두 바란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는 여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방문을 마쳤다. 계속 이러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 정도면 현행범인데 안에서 기다리시지 쫓게 이게 뭡니까? 후루룩 컵라면을 마시며 후배로 보이는 형사가 툴툴댔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후배님이 토지도 밀어주시고 영장도 써주신다고 하니 이 선배는 윤택한 근무 환경에 천년만년 경찰서에 말뚝박고 나쁜 놈들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싶어집니다. 이런 분이 경찰청장을 하셔야 공권력의 기강이 바로 잡히는데 왜 제 후배를 하고 계십니까? 참고인용 교도소 지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저 집터가 적당하겠네요. 선배로 보이는 형사는 외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영혼 없이 말했다. 그들의 경찰차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후루룩. 어제 귀가하지 않으셨던데요. 긴 밤을 경찰차 안에서 꼴딱 센 형사가 마른 얼굴을 쓸며 말했다. 야근했습니다. 형사는 함께 있던 후배 경찰에게 일대 수색을 지시해 놓았다. 여의지구는 지금 여성 연쇄살인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에 비해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망할 매스컴.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거주지가 자주 바뀌시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다니는 직장이라고 알려진 곳을 확인한 결과 그는 정말 왕복 6시간 거리의 직장에 현재 재직 중이었다. 처음 살던 그의 집은 그의 직장과 도보로 3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그는 왜 4차례나 이사를 했던 걸까? 제가 이사하는 이유를 경찰에게 설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그가 귀가하지 않았을 때 유력 용의자의 도주를 염려했던 형사는 자신의 눈두덩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형사라는 놈이 후배보다 감 떨어져서 범인을 어떻게 잡겠냐는, 영장이고 뭐고 정말 후배의 말대로 현행범으로 여기다 앉혔어야 했다는 그런 후회를 담은 가슴이 담배와 함께 타들어갔다. 그런 그가 그날 아침 자신의 책상 앞에 제 발로 찾아와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어제 자신의 눈을 치지 않은 오른손이 고마웠다. 서로 피곤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사를 다니시는 곳마다 여성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묘하게 맞아서요. 제가 그 여자들을 없애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남자는 불편한 듯 눈가를 찌푸리고 언성을 살짝 높였다. 실종 신고된 8명의 여성 중 7명이 선생님 자택이었던 곳 주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는 이 사건을
한 지역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연쇄살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가 나타나지 않은 어젯밤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 확신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 명의 여성은 그의 주변에 있을 것이다. 참고인은 빈정대며 말했다. 처음 집은 회사와 가까워 들어갔지만 층간 소음 때문에 이사했습니다. 두 번째 집 근처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도 뉴스로 본 후 와이프의 안전을 위해 이사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와이프가 싫어하더군요. 그리고 네 번째 집으로 이사했을 때 제가 경찰서에 와 있네요. 그때 형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몇 번 건성으로 대답을 하던 그는 곧 입꼬리를 올리고 참고인을 바라보더니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참고인의 손목에 은빛꼬리가 채워졌다. 시발, 김신영 씨. 당신을 여의지구 여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드디어 영장을 발부받은 형사는 구둣발로 그 집에 들어섰다. 이 시발놈의 집구석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족같네. 앞에 마주쳤던 용의자의 부인은 오늘은 눈가까지 푹 꺼져 형사들 중 몇을 붙잡고 남편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 묻고 있었다. 감식반 혈흔 결과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해. 그 새끼 아주 끝까지. 형사는 약이 오른 듯 이것저것 퉁퉁 차대며 말했다. 그에게 수갑을 채웠을 때 남자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형사에게 수갑이 채워진 팔을 내밀며 말했다. 용의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증거 있습니까? 선생님 자택에서 혈흔 발견됐습니다. 형사는 남자가 내민 팔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딘가로 가려는 듯 장비를 챙겼다. 우리 피인지 뭔지 내가 알게 뭔데요. 그거 말고 증거 있습니까? 뭐 알리바이 같은 거 조사 안 합니까? 제가 지금 그걸 수집하러 갑니다.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그럼 저기 들어가 앉아 계시죠. 곧 더 좋은 방으로 모실 테니까. 여의 설렁탕이 그렇게 맛집입니다. 형사는 채웠던 수갑을 풀어주며 남자를 유치장으로 밀어넣었다. 형사 짬바가 있지. 의사와 형사는 부업으로 관상을 보라고 합니다. 제가 이놈 저놈 잡아넣은 놈들이 꽤 많은데 선생님 같은 관상 보고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형사가 유치장의 문을 잠그며 말했다. 백정. 사람 잡는 백정. 이라고 했던 자신의 주둥이를 쳐버려야 했다. 오른손. 참지마. 아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늘과 실을 가져와 꼬매버려. 아니지, 그냥 사직서를 쓸까? 죄송합니다. 저 시원찮은 놈말을 콧대로 들은 귀부터 작살내야겠다. 애초에 신나서 간 머리부터 뜯어내야 할지도. 실종 신고일 확인을 못해서 그 집에서 실종 여성의 혈흔이 발견된 것은 맞았다. 그러나 그건 그 집 내외가 이사 오기 전 실종 신고가 된 여성. 게다가 그 집은 전과가 있는 집이 아니던가. 닭 좋아하냐? 예? 미안함에 고개를 못 들던 후배 형사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다. 돼지금으로 치킨집 차릴 건데 단골 손님 되실 분이 닭을 좋아해야 팔 거 아니냐? 형사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취조실로 향했다. 설렁탕 안 좋아합니까? 취조실 안으로 옅은 담배 냄새가 풍겼다. 참고인에서 용의자가 된 그는 설렁탕을 앞에 두고 자신의 앞에 앉는 형사를 노려보았다. 다행히 그가 모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저 얼굴. 분명 백정이 맞다. 선생님 의사시던데요. 제 집도 문제, 제 직업도 문제. 저는 많은 문제를 가진 의사네요. 그래서 증거는 가져오셨습니까? 선생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 이미 다 알고 온 거예요. 살해된 여성들은 모두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프로파일러는 이것을 전문적인 외과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고 조언했다. 와이프는 잘 있습니까? 참고인에서 용의자, 그리고 유력 용의자가 된 그는 형사에게 부인과의 통화를 원했다.
제 부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강한 상태 아닙니다. 지금 이런 큰일들 겪으면서 혼자 있어요. 상황에 대해 제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하게 해주십시오. 형사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는 형사가 앞에 있건 말건 부인에게 전화해 당부했다. 아니야. 큰일 아니고 사건이 커서 내가 여기서 좀 돕고 있어. 약 잘 챙겨 먹고 누가 보러 오면 문 꼭 열어드려. 당신 발로는 산책 같은 것도 안 하잖아. 귀찮더라도 이웃분들 오면 잘해드리고 누가 오지 않아도 산책도 많이 하고 햇볕 많이 쬐. 당신한텐 그게 최고의 처방이야. 짧은 통화를 마친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선생님, 종범도 종범 나름입니다. 사건 협조해 주시면 재판 들어가셨을 때 형량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살해랑 시신훼손은 엄연히 다른 범죄 아닙니까? 뭐 어떻게 아내분 빌미로 협박이라도 당하셨습니까? 원래 취조 이렇게 합니까? 범인들이 이 소리를 알아들어요? 시신들이 도망난 채로 발견되었고 프로파일러는 이것을 외과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성을 유괴해 살해하고 선생님께서 시신 유기를 도우셨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에요. 알리바이 같은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주범 잡히면 선생님께 불리해집니다. 주범이 범행 부인하면 선생님이 뒤집어 쓰실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선생님 돕는 겁니다. 아내분 저대로 계속 30년, 40년 혼자 두실 겁니까? 저 정신과의입니다. 저랑 외과적 지식이 무슨 상관입니까? 대학 다니실 때 해부학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인데 본과 4학년 때부터 살색 본 적도 없습니다. 한숨을 쉰 형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선생님,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강압 수사해야 합니다. 형량 협상도 없이 최고 수준으로 때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계속 이러실 겁니까? 형사의 말을 들은 남자는 잠시 형사를 보더니 픽 하고 웃었다. 형사님, 제가 정신과적 소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노의 5단계라고 아십니까? 벌어진 상황에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편집 증세도 있으신 것 같고, 형사님 몸에서 진하게 나는 담배 냄새, 관리도 안 된 머리와 수염, 붉은 눈, 뭐 안 봐도 누구한테 좀 풀고 오셨던가 내면에 자신이랑 싸우고 계신 모양인데 이번엔 타협입니까? 저 비싼 몸입니다. 정신과의 취조실에 앉혀놓고 공짜 상담받는 거 공권력 남용 아닙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여 형사의 얼굴 가까이에서 말했다.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 엄한 사람 잡아다 놓고 관상 타령하지 말고.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서를 나가는 그 순간까지 형사에 대한 조롱을 잊지 않았다. 적성과 능력이 직업과 맞으면 참 좋겠지만 일을 어떻게 욕심만으로 하겠습니까? 이참에 다른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드시면 설렁탕 값 드리는 셈 치고 무료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고. 경찰서 앞까지 야윈 몸을 끌고 온 그의 부인은 형사를 노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형사는 말했다. 저 의사 주변 병원부터 시작해서 소리 안 나게 털어봐. 선배님, 우선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셔도 민간인 사찰은 취조실 녹화 봤냐? 형사는 분명 기억하고 있다. 그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픈 부인에게 낯선 사람이 오면 꼭 문을 열어주고 그 외진 곳에서 이웃들과 교류할 것을 당부했다. 부인도 한패야. 부인이 범인일 수도 있고. Cause you